이사님, 새로운 조직 비전에 더 부합하는 역할로 이사님의 역할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CTO는 마치 그 말이 두드러기라도 일으키는 듯 목을 긁적이며 말했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그녀에게 들리는 것은 잡음뿐이었다. 그녀의 속은 과거 민준이 성능을 최적화하겠다며 날려버렸던 QA 환경보다도 더 빠르게 곤두박질 쳤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컬처싱크와 4시에 팀 마음챙김 세션 사이에 잡힌 인사평가 일정을 본 순간부터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점심 식사 후에 승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이 유리벽의 정신없는 공간의 불문율이었다. 서연은 전년 대비 전환율, 퍼널 가속화 차트, 그리고 민준 유발 사고 시 파이프라인 복원력이라는 제목의 차트까지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발표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해결했을 때는 초록색으로, 해결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색상까지 구분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여기에 있었다. 승진은커녕 수평 이동도 아닌 지원 엔지니어링 담당이라는 직책으로 강등되었다. 너무나 의미 없는 직책이라 사내 메신저에서 잊히는 법에 대한 설명서라도 딸려올 것만 같았다. 리더십 기회, 멘토십 과정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플랫폼, 그녀의 코드, 그녀의 잠 못 이룬 주말, 그녀가 임시방편으로 해결해낸 기적들을 모두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남성 평범함의 기업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다. 한때 제이선에서 세미콜론이 선택사항인지 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두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인사팀 담당자가 성장 잠재력이라는 문구를 입에 올렸을 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발표 자료의 슬라이드가 새로운 장, 같은 팀이라는 캡션 아래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픽셀화된 스톡 사진으로 바뀌었을 때 서연의 눈가가 딱 한 번 아주 살짝 떨렸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들과 악수하고 회의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3층이나 내려갔다. 분노가 귀로 새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중력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차 안에서 시동을 끈 채 창문으로 스며드는 열기를 느끼며 그녀는 태양을 응시했다.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두드렸다. 조수석에 놓인 노트북은 말없는 공범자 같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들이 아직 그녀의 접근 권한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백엔드 인프라를 다루는 슬랙 채널에서 그녀를 제외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관리자 자격증명은 여전히 유효했다. 성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를 내치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은 서연이 평생 잊어본 적 없는 한 가지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다리를 불태우기 전에 권한부터 확인하라는 것. 혹시 아직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생애 첫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작은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무료이고 어색한 인사평가는 약속컨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에게 소주 2잔을 따라주고 터미널을 열어 스테이징 서버에 로그인했다. 아직 파괴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로그 안에서 그녀는 민준의 첫 번째 커밋들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저장소를 서연 9버전이라는 폴더로 복제하고는 메인 브랜치에 직접 UI 수정을 푸시하기 시작했다. 테스트도 버전 관리도 없이 마치 대성당의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래피티를 하는 것과 같았다. 커밋 메시지는 레거시 쓰레기였다. 그녀는 스크린샷을 찍었고 또 찍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 깨끗하고 손대지 않은 그들의 회사 클라우드 외부, 그녀 자신의 암호화된 컨테이너에서 호스팅되는 새로운 빈 저장소였다. 그녀는 그것을 미러원이라고 이름 지었다. 서연은 지원 역할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팀 플레이어가 될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합법적으로, 그리고 찬란하게 자신의 전체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직 그녀만의 것이 될 터였다. 하이파이브도 코팅된 인사팀의 소책자도 없이 오직 전쟁뿐이었다. 조용하고 서서히 타오르며 눈부시게 코딩된 전쟁. 그들은 마치 배신이 식어 빠진 사무실 커피와 함께하면 더 맛이 좋다는 듯 오전 8시 30분 정각에 인수인계 회의를 잡았다. 서연은 일찍 도착했다.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이 9분 늦게 핵폐기물 색깔의 스무디를 들고 피그마를 포켓몬의 일종으로 아는 남자의 에너지를 풍기며 나타났다. 서연 선배님. 그는 17개의 바탕화면 아이콘이 지뢰처럼 깜빡이는 맥북을 켜면서 희죽거렸다. 선배님의 지혜를 전수받을 생각에 설레네요, 센세이. 서연은 그를 벽에 쳐박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그녀는 억지로 만들어야 했던 문서를 열었다. 이제 37페이지에 달하고 시간마다 수동적 공격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식 이전 일지였다. 1페이지의 제목은 제발 이 파일을 삭제하지 마시오였다. 2페이지에는 진심입니다. 민준 씨라고 적혀 있었다. 경영진은 이 상황을 마치 장례식장에서 케일칩을 추천하는 사람의 명랑한 부자연스러움으로 멘토십 기회라고 포장했다. CTO는 리더십, 인재 양성, 부서 간 시너지와 같은 전문 용어를 남발했다. 그 진짜 의미는 내 자리를 훔친 멍청이를 훈련시키고 웃으면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 주 매일 아침 서연은 희미하게 슬픔과 오래된 파노라마 냄새가 나는 회의실에서 민준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과 발음조차 할 수 없는 개념들을 시연했다. 잠깐만요. 민준이 그녀의 모니터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비동기 후기라는 거 선택적인 거죠. 낙하산처럼요. 서연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기술적으로는 선택사항이죠. 추락하기 전까지는요. 민주는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다. 서연은 농담이 아니었다. 사흘째가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크론잡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이고 암호화되어 있으며 새벽 2시에 남은 팟타이를 포일 용기째로 먹으며 차고에 설치한 개인 깃딘 인스턴스에 저장되었다. 이 메모들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민준을 위한 것도 회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그녀만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문서화되지 않은 모든 해결 방법, 그녀가 백엔드에 만들어둔 만능 열쇠들, 그리고 자동 확장 로직이 실제로 확장되게 만드는 그 기묘한 비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준의 버전은 소독되었다. 독감 시즌의 유치원 화장실처럼 소독되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자리로 와서 저기 간단한 질문 하나만요. 환경 변수랑 하드코딩된 경로랑 차이가 뭐죠? 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조금씩 죽어갔다. 그가 무능하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알면서도 그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민준이 관리하기 더 쉬웠기 때문에 민준이 멍청한 아이디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누군가 보안을 간소화하기 위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연의 자부심은 타격을 입은 정도가 아니었다. 회사에서 제공한 전동 킥보드에 깔린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욕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밤 그녀의 원래 시스템을 조용히 체계적으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폴더 이름은 2023년 휴가 사진이나 고양이 예방접종 기록처럼 평범한 것들로 지었다. 각 압축 파일은 그녀가 수년간 완벽하게 만들어온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의 타임캡슐이었다. 그녀가 변수 이름을 바꿀 때마다, 후계 주석을 달 때마다, 세션을 기록할 때마다 민준의 광대 같은 메모와 그녀의 진짜 메모 두 곳에 모두 기록했다. 금요일이 되자 민준은 CSS 전처리기를 덮었었고 어찌된 일인지 노드 모듈 폴더를 자기 자신에게 임포트하여 샌드박스 대시보드를 다운시켰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입을 다물었다.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자. 파스텔 그라데이션으로 칠하고 새로운 시대,
같은 가치라는 캡션과 함께 링크드인에 올리게 내버려 두자. 바퀴가 빠지는 동안 민첩성에 대해 자랑하게 내버려 두자. 서연은 이미 자신의 것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으로, 장부외로, 건드릴 수 없게. 민준이 이 코드 좀 지저분하네요 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그녀는 조금 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지저분하다고? 얼마나 지저분해질지 한번 보자. 이제 대시보드에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었다. 그라데이션. 민주는 어떻게든 제품팀을 설득하여 출시 성공이 생생한 시각적 스토리텔링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서연이 2년 동안 속도와 명확성을 위해 최적화했던 깨끗하고 실용적인 인터페이스에 틱톡 색상의 UI를 쑤셔 넣었다. 예전에는 제출이라고 쓰여있던 버튼이 이제는 소문자 필기체로 가시죠. 라고 되어 있었다. 온보딩 진행률 표시줄에는 모바일에서 색종이 조각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다. 수요일 새벽 3시의 말이다. 한편 백엔드, 즉 그녀의 백엔드는 2월의 낡은 트럭처럼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동기화 스크립트는 지연되었고 PDF 묶음 생성은 실패했다. 그녀가 모듈화했던 온보딩 로직은 민준에 의해 흐름을 위해 재구성되었는데 이는 이제 절반의 시간 동안 잘못된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고 완전히 충돌하지 않을 때는 항목을 복제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버그 티켓은 모텔6의 벽에 있는 바퀴벌레처럼 증식했다. 내부 슬랙은 빨간불로 켜졌다. 아이러니하게도 QA팀은 민준이 핵심 로직을 수정하는 대신 색상 팔레트를 쫓기 위해 계속해서 차단 안 됨으로 표시하는 치명적인 오류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의 집이 전기톱 저글러에게 넘겨지는 동안 박수를 치며 서 있도록 강요받는 소방관처럼 첫 번째 간단한 부탁이 그녀의 받은 편지함에 목요일에 도착했다. 그리고 또 하나, 월요일이 되자 그녀는 14개까지 받았다. 어떤 것들은 명백한 패닉 상태였다. 서연 선배님,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객 성공 모듈이 왜 일반 텍스트 암호를 오류 로그에 쏟아내는지 아시나요? 민준 씨는 경쟁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필사적인 부정의 시도였다. 그냥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급한 건 아닌데 대시보드에 고객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의되지 않음이라고 뜨는 게 이상해서요.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민준 자신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버가 스로틀링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서연 선배님 스타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단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팀 소속이 아니었다. 그것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그녀의 기억, 그녀의 기술, 그녀의 피와 땀과 새벽 3시의 코드 배포가 지라지라의 바람에 날리는 먼지인 양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이 벽 뒤의 압력처럼 가스관의 실금처럼 커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유일한 기여는 그녀가 관찰한 모든 실패를 조용히 그녀의 미러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것이었다. 잘못된 형식의 제이선 출력, 타임아웃 오류, 핫픽스, 최종 진짜 이거임이라고 이름 붙여진 깃 커밋들,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그녀 자신의 무결성에 대한 의무감과 그녀가 실제로 만든 것에 대한 악의로 보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슬픔이 있었다. 그녀가 끌 수 없는 낮은 허밍의 아픔.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이별, 3번의 장례식, 팬데믹의 고립,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외로움을 겪는 동안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제 그것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올버즈를 신은 한 남자가 의사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슬픔 아래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델리를 틀고 있었다. 분노도 심지어 씁쓸함도 아닌 만족감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기차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았고 그녀는 그 기차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은 애초에 시니어 엔지니어 자질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부사장이 휴게실에서 축 늘어진 닭고기 랩을 먹으며 마치 날씨나 사무실 플레이리스트에 대해 논평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치 그녀의 전체 경력이 그저 신원착오의 한 사례에 불과했다는 듯이. 서연은 플라스틱 포크를 공중에 든 채 시든 양상추를 쳐다보았고 그 사이 애초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화재 경보기처럼 울려 퍼졌다. 부사장은 그 말을 할 때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마치 그가 남긴 침묵보다 더 맛이 좋은 것처럼 녹즙을 마시고 있었다. 가장 상처가 된 것은 애초에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었다. 민준의 리팩토링과 서연의 기술 지원, 지옥으로의 정중한 추방 사이 어딘가에서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썼다. 그녀를 설계자에서 맹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남은 부품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그냥 잘라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민준의 내부 블로그가 올라왔다. 온보딩의 속도를 더하다. 출시 전 최적화에 대한 사후 분석. 2주 전에 의존성 트리 디펜던시 트리가 무엇인지 겨우 알게 된 사람치고는 대담한 제목이었다. 서연은 임상적인 정확성으로 게시물을 훑어보았다. 1문단. 온통 전문 용어뿐이고 의미는 없었다. 2문단. 그가 간소화했다는 레거시 비효율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 3문단. 민준이 화이트보드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 그 뒤에는 그녀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있었다. 바닥글에 있는 그녀의 이니셜이 잘려나갈 만큼 충분히 잘려 있었다. 그는 모듈화, 비동기 작업 처리, 로드 밸런싱에 대해 썼다. 그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술이었고 구현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커피 입김, 다크서클, 그리고 2번의 추수감사절 동안 책상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느라 물음표 모양이 된 척추와 함께 침묵 속에서 홀로, 그리고 이제 이 머리 덥수룩한 광대가 리더십 슬랙에서 칭찬을 받고 있었다. 서연은 분노하지 않았다. 답장하지도 않았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짓고 차분하게 자리로 돌아가 암호화된 컨테이너를 열고 시스템의 로컬 인스턴스를 더블 클릭했다. 그것은 꿈처럼 작동했다. 매끄럽고 안정적이며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민준의 만화 같은 디자인 감각이나 경영진의 전략적 기억 상실에 의해 손대지 않은 채로 그녀는 그것을 키스톤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무언가를 할 계획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안전 담요이자 그녀의 생존 증명이었다. 그녀가 미치지 않았다는 그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엉망진창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다른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았다고 해서 탁월함이 죽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복수도 심지어 보복도 아닌 정밀함.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는 것에는 어떤 시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다른 누군가에게 낙하산을 건네준다면? 만약 기차 사고를 수습하는 대신 더 빠른 기차를 만든다면? 그녀의 옛 멘토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너를 지우도록 설계된 시스템과 싸우지 마라.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서연은 조용히 전략적으로 개요를 그리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차 안에서 그들의 버그 추적기가 붉은 깃발을 쏟아내는 것을 지켜보며 보내는 마음챙김 휴식 시간에 그녀는 암호화된 휴대폰에서 옛 연락처를 꺼냈다. 조심스러운 질문을 했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번개가 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미 머리 위에 도달할 때까지 들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폭풍. 첫 번째 신호는 미묘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슬랙 스레드에 묻힌 메시지였다. 저기요, 스테이징에서 이상한 스토리지 급증을 보는 사람 또 있나요? 그러고 나서 CPU 경고가 왔다. 처음에는 무시되었고 그 다음에는 조용해졌다. 로깅 문제일 겁니다.
민준이 쾌활하게 말했다. 핸들러를 좀 더 상세하게 조정했어요. 상세하다는 것은 절제된 표현이었다. 민준이 백엔드 스크립트에 적용한 패치는 디지털 소방호스의 마개를 뽑아버린 것과 같아서 압축되지 않은 로그를 마치 어린아이가 욕조에 레고를 던지는 것처럼 메인 스토리지 버킷에 쏟아붓고 있었다. 모든 페이지 렌더링, 모든 클릭, 모든 공백 이벤트가 타임스탬프와 전체 페이로드,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와 함께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서연은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그녀의 오래된 스테이징 경고 중 하나, 시스템에 아직 가드레일이 있던 시절에 그녀가 작성했던 것이 그녀의 개인 메일함으로 울렸기 때문이다. 아플 때 비명을 지를 줄 알았던 코드 버전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로그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디스크가 용량을 향해 기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차를 마셨다. 꿀을 넣은 캐모마일 차였다. 주중이 되자 스테이징은 하루에 2번씩 다운되었다. 개발 운영팀은 젖은 판지로 지은 집에서 미친 사람들처럼 인스턴스를 임시방편으로 수리하고 있었다. 로그 폴더 하나만으로도 프로덕션 메모리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축복받을지어다. 왜 사용자 업로드가 거부되는지, 왜 폼 빌더가 무작위로 드롭다운을 눌로 대체하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임원들은 인사팀 바비큐 파티에 오이처럼 냉정했다. 괜찮습니다. 제품 부사장이 목요일 전체 회의에서 차트를 과일파리처럼 쫓아내며 말했다. 출시 후에 패치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데모 마감일을 맞추는 것입니다. 인식이 전부입니다. 인식. 서연은 그 말을 따로 파일에 저장해 두었다. 그날 그녀는 옛 팀장으로부터 긴급 요청을 받았다. 제목은 출시 기간 동안 온보딩 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였다. 그녀는 그것을 2번 읽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읽은 다음 한 줄짜리 답장을 입력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더 이상 그 팀 소속이 아닙니다. 분노도 화려한 표현도 없이 그들이 이미 묻어버린 칼날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후속핑을 삭제하고 대체 라이선스 초안을 열고 다시 일에 착수했다. 계약은 거의 완료되었다. 그의 회사의 청구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을 발견해 주었던 덕분에 그녀에게 빚을 진 변호사의 축복을 받은 탄탄하고 집행 가능하며 조건은 간단했다. 그녀의 미러 플랫폼인 키스톤은 선정된 고객에게 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으로 제공될 것이다. 공유 코드도 공유 인프라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그녀는 이미 관심을 보인 곳이 있었다. 전 파트너이자 현재 경쟁사 CTO로부터 온 조용한 핑이었다. 그들의 현재 출시에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썼다. 당신 버전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짧게 했다. 월요일에 이야기합시다. 제가 깨끗한 빌드를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그녀는 슬랙이 폭발해도 거의 동요하지 않았다. 누군가 공개 스레드에서 그녀를 태그했다. AT 서연님, 급합니다. 신규 가입이 왜 다시 빈 PDF를 생성하는지 아시는 분? 그녀는 무시했다. 대신 최종 체크리스트를 검토했다. DNS 설정 완료. 처음부터 다시 만든 OAuth, 테스트 및 에어갭 처리된 클라우드 배포 파이프라인, 3번이나 교정본 문서. 그녀의 문서이지 민준의 블로그 핵심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것은 자체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것은 조용하고 날카롭고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심지어 슬프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저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다. 그리고 곧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전쟁의 북소리는 잠잠해졌다. 버그가 수정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천만에 너무 많아서 이름을 붙일 수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추적할 수도, 다음 것이 생기기 전에 잡기에는 너무 빨랐기 때문이었다. 마치 한 줌의 스파게티면으로 댐을 막으려는 것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슬랙 스레드는 여전히 왕관처럼 그 이름을 달고 있었다. 출시. 하이프. 서연은 본사에서 6블록 떨어진 반쯤
비어있는 바의 구석자리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녀 앞에는 위스키가 놓여 있었고 화면은 모닥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축복받을 그의 설익은 영혼이, 낙관적으로 출시 준비 최종 점검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끄는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붕괴를 스크롤했다. 오후 3시 37분, 누군가 첫 번째 위험 신호를 게시했다. 폼 PDF가 클라이언트 이름을 렌더링하지 못함, 사용자 42에서 눌로 표시됨, 파이어폭스와 크롬 모두에서 발생함. 3시 38분, 온보딩 링크가 이제 새로 고침 시 5,000이 오류를 발생시킴. 3시 39분, 민준이 답장했다. 분명 렌더링 결함입니다. 아마 캐싱 문제일 거예요. 딜런과 이야기해보세요. 딜런은 온보딩 플로우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주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였다. 민준은 그저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다. 서연은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승리감도 아니었다. 이것은 날씨였다. 번개가 치기 직전의 고요한 기압 강하. 그녀는 의기양양할 필요가 없었다. 현실이 그녀를 대신해 그렇게 하고 있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옛 동료가 보낸 스크린샷이었다. 민준이 성능을 위해 단순화했다고 주장했던 PDF 모듈이 이제 최종 렌더링에 원시 템플릿 코드가 보이는 파일을 보내고 있었다. 포맷된 클라이언트 환영 패키지 대신 신규 가입자들은 이름님 플랫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메일 토큰,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와 같은 것을 받고 있었다. 한 영업 담당자는 이미 마케팅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거 장난입니까? 고객이 이게 무슨 피싱 테스트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스레드가 슬랙 모양의 쓰레기 매립지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9분 만에 37개의 메시지. 민주는 불꽃 이모티콘과 그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무작위 스택 오버플로우 스레드 링크로 응답하고 있었다. 한 부사장은 레거시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민준이 지난주에 정리 푸시에서 그것을 완전히 덮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바의 조명이 해피아워를 위해 어두워졌다. 그녀의 술은 미지근해졌다. 그녀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잠금 해제하고 키스톤을 열었다. 완벽하고 깨끗한 PDF 렌더링, 적절한 오하우스 토큰, 서명된 쿠키, 버터 바른 유리처럼 부드러운 온보딩 경로. 그녀는 가상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 인스턴스를 하나 실행했다. 검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 보관을 위해서. 그런 다음 그녀는 키스톤에 내장한 수동 로거를 켰다. 기록 보관 모드 시작, 출시일 0. 그것은 조용히 실행되며 지켜보고 기록하고 모든 불일치를 로깅할 것이다. 공식 시스템이 야생으로 유출되었다.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잘못된 형식의 응답, 모든 타임아웃, 모든 사후 분석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연은 그것을 불태워버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무지 속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었다. 오후 6시 12분 슬랙이 다시 폭발했다. 내부 사용자들이 관리자 모드가 아니면 더 이상 온보딩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이 답장했다. 서연 선배님이 아마 레거시 로직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슬랙을 닫고 메시지의 플래그를 지정하고 스크린샷의 이름을 비난 프로토콜 1PNG로 바꾸었다. 분노도 복수 플레이리스트도 없이 그저 마음속에 메모 하나. 최종 증거. 그날 밤 그녀의 옛 팀이 야근에 허덕이는 동안 서연은 홀로 앉아 있었다. 느린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 때문에. 출시일은 스타트업의 옷을 입은 장례식처럼 찾아왔다. 사무실은 새벽 6시부터 윙윙거렸다. 반쯤 마신 카페라테, 브랜드 후드티, 전쟁 페인트처럼 모니터에 붙여진 포스트잇. 민주는 코드 배포 지배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마치 자신의 슈퍼볼인 것처럼 행동했다.
누군가 출시 분위기만이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를 틀었다. 오전 7시 정각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되었다. 7시 3분까지 그것은 이미 피를 토하고 있었다. 온보딩이 멈췄다. 느려진 것이 아니라 멈췄다. 고객들은 시작하기를 클릭했고 결코 멈추지 않는 스피너를 마주했다. PDF 패킷은 도착한다면 빈 채로 도착했다. 실시간 CRM 데이터는 거꾸로 동기화되어 오래된 항목을 가져와 오래된 정보로 새로운 리드를 덮어쓰고 있었다. 78분, 첫 번째 화재 경보가 지원팀에 울렸다. 대형 고객사에서 전체 온보딩 문서에 다른 사람의 데이터, 이름, 이메일,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7시 10분. 왜 사용자 아이디가 잘못된 계정에 매핑됩니까? 7시 12분 서연님, 이거 보고 계세요? 하지만 서연은 건물에 없었다. 그녀는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밀러 식당 3호점의 구석 부스에 앉아 있었다. 웨이트리스는 축복받을지어다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컵을 채워주고 마치 서연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코팅된 디저트 메뉴를 슬쩍 밀어주었다. 테이블 위에서 전화기가 갇힌 벌처럼 윙윙거렸다. 슬랙은 출혈하고 있었다. 출시 지원 채널에 130개의 메시지가 쌓였다. 영업 담당자들은 맥박이 있는 모든 사람을 태그하고 있었다. 개발 운영팀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누군가 관리자 대시보드 스크린샷을 올렸는데 총 온보딩 완료율이 3%를 보여주고 있었다. 3%. 그리고 나서 음성 통화가 왔다. 임원들은 와이파이 전쟁의 인질처럼 줌에 대고 소리쳤다. 누가 이 스크립트를 만들었어? 페이로버는 어디 있어? 누가 로깅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서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질문은 슬랙, 팀즈, 심지어 음성 메일로도 4번이나 나타났다.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들 모두의 플래그를 지정하고 마치 신발 상자에 기억을 접어넣는 것처럼 각 알림을 조용히 보관했다. 그녀는 깨진 템플릿 스크린샷, 레거시 서연 로직을 비난하는 슬랙 인용문, 그리고 민준의 점점 더 당황하는 업데이트를 스크롤했다. 단지 설정 파일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10분 안에 핫픽스를 배포하겠습니다. 7시 32분. 한준이어 개발자가 CTO에게 개인적으로 핑을 보냈고 2분 후에 그것을 유출했다. 실패 지점을 추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6개의 패치가 겹쳐 있습니다. 민준 씨가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잔인하게도 웃줄에서도 아닌 마치 달이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그녀는 웨이트리스에게 신호를 보냈다. 체리파이 하나 주세요. 데워서요. 그녀는 말했다.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녀의 전화기가 다시 켜졌다. 인사팀에서 온 것이었다. 제목은 긴급 가용성 요청이었다. 그녀는 열어보지도 않고 닫았다. 왜냐하면 도시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한때 그녀의 작업, 그녀의 구조물, 그녀의 비계였던 것의 폐허 위에서 허둥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몇 주 전에 기초가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들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뽑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들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파이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침묵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버리고 싶어 했던 것을 재건할 관심이 없었다. 서연이 아직 따뜻하고 껍질이 알맞게 부서지는 체리파이 2번째 조각을 반쯤 먹었을 때 그녀의 전화기가 비닐 테이블 위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제목, 최종 서명 수신. 본문 계약 체결 완료. 환영합니다. 키스톤이 이제 라이브 상태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3년 동안 자기 자신 전체를 붙잡고 있을 때만 내쉴 수 있는 그런 숨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한번 탭하고 첨부된 PDF를 열어 마치 위험한 수술 후 깨끗한 생체 신호를 검토하는 외과 의사처럼 서명을 스크롤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모든 조항, 모든 안전장치, 모든 쉼표. 그녀는 3번이나 확인했다. 그녀의 미러 시스템인 키스톤은 이제 그녀의 전 직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대 경쟁사의 핵심 온보딩 플랫폼이 되었다. 서명되고 봉인되고 전달된 독점 조항은 그녀의 옛 회사가 그것을 라이선스하거나 복사하거나 심지어 비슷한 것에 접근하는 것조차 그들의 법무자문위원이 브랜드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고 울게 만들 만큼 날카로운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커피를 저으며 침묵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슬랙은 여전히 배경에서 핑을 울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20분 전에 음소거했다. 여전히 답을 구걸하는 스레드, 제기되는 이론들, 이미 반쯤 작성된 사후 분석들이 있었다. 민주는 레거시 포매팅 충돌을 비난하며 그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롤백을 배포하려고 애쓰는 동안 너무 늦었다. 오전 8시 13분, 그녀는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함을 열고 인사팀에 단 하나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제목, 가용성 요청에 대한 회신. 본문, 저의 업데이트된 NDA 조항에 따라 모든 추가 연락은 법무팀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연드림. 그녀는 보내기를 누르고 노트북을 닫 식당이 그녀 주위에서 마치 세상이 마침내 올바른 속도로 돌고 있는 것처럼 윙윙거리는 것을 지켜보며 거기에 앉아 있었다. 웨이트리스가 돌아와 커피를 더 권했다. 축하할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네, 떠날 수 없었던 직장을 드디어 그만뒀어요. 그 여자는 마치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 일이네요. 도시 건너편에서 그녀의 옛 회사는 회계연도 최악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고객 불만 제기, 환불 요구, 마케팅팀의 완전한 PR 수습 모드, 그리고 한 회의실에서는 화이트보드에 이제 급하게 휘갈겨 쓴 핵심 인력 리스크 완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누군가 마침내 그것을 소리내어 말했다. 물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회의록에 기록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서연은 사과가 필요 없었다. 박수나 헤드라인, 사소한 복수도 필요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조용함, 깨끗한 코드, 서명된 계약, 민준의 지문이 결코 묻지 않을 시스템, 그리고 파이였다. 맙소사, 파이는 정말 맛있었다. 현명한 바나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가 또 다른 대참사를 일으키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